안녕하세요. 음파음파 돌핀쌤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아이가 수영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듯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부터 수영을 배워야 할까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빨리가 어느 정도의 나이인가요? 라고 하신다면 물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저희 아이는 100일 전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돌핀쌤은 수영장을 운영하시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유형 배영만 수영인가요? 물을 만지고 물에서 노는 것도 수영입니다. 아기가 사용하는 아기 수영장을 구매해서 매일매일 10분이라도 놀아주세요. 집 화장실 욕조에서 혹은 목욕탕에서 장난감 혹은 바구니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물도 뿌려보고 물도 만지며 물도 먹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경험이 앞으로 물을 접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 역시 집에서 매일매일 물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수도꼭지 물만 봐도 만지고 싶어 해서 바둥바둥 거립니다. 아기 때 머리 샤워시킬 때도 처음에 조심을 많이 했는데 물을 자주 접하니까 물을 맞아도 울지도 않고 좋아하더라고요. 왜 가능한 빨리 배워야 하냐? 보통 7살 초등학생 때 수영을 배우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수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샤워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머리를 혼자 못 감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수영을 해본 적이 없으니 위험하다고 무서워할까봐 물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다 보면 점점 더 아이들은 물이란 미지의 세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물에서의 몸을 써본 적이 없으니 수영장에서 동작을 배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위급 상황 시에 대처가 불가능해요. 물을 경험하지 못하고 갑자기 호텔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등의 시설에서 수영을 할 경우 물의 깊이와 상관없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의 수심에서도요. 왜냐하면 수영장을 들어가다 갑자기 미끄러지거나 계단 높이가 다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때 물에 대한 경험의 차이가 아이들의 두려움을 질려 어떻게 할지 모르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침착하게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속은 무중력 상태와 비슷하죠. 어른들도 어릴 때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 레슨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서 몸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닌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배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서 수영장에 오면 무조건 수영을 배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물에 대한 적응도 해야 하고 선생님이랑 적응도 필요하고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수영장이 굉장히 커 보이고 무서울 거예요.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울 때 아이들은 1에서 2를 배우는 것이 아닌 1에서 1.1, 1.2, 1.3 한 단계를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배우는 것이 늦어지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너무 바쁘죠? 초등학생 1, 2학년만 되어도 영어, 수학 많은 학원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3, 4학년만 되어도 평일에 공부학원 스케줄로 가득 차죠. 그러다 보면 예체능, 수영이 후순위로 밀려나겠죠. 그렇게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생존 수영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생존 수영을 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합니다.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교육인데 두려움 때문에 배우지 못한다면 부모로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안전교육은 아이들이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적응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공부도 중요하지만 운동 발달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영을 배우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고학년이 되어서도 수영을 더욱더 배울 수 있을까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더욱 바빠지기 때문에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께서 한 달 만에 어디까지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며 꾸준히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설명드립니다. 한 달 만에 모든 영법을 물론 다 배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 수영 보낼 때 왜 보내시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박태환처럼 아이가 수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물을 좋아해서요. 생존 수영 때문에 물을 무서워해서요. 물론 모든 아이가 수영을 잘하면 가장 좋겠죠. 대부분은 처음부터 선수처럼 무조건 수영을 잘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영을 배워두면 아이가 살면서 느낄 세상이 훨씬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수영을 하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선택의 제약이 많아지고 아쉬워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제서라도 수영을 배우는 어른들도 있고요. 내가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으면 어땠을까라고 말이죠. 수학, 영어, 국어 등은 태어나자마자 책 읽어주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니 초등학교 때도 익숙한 게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나고 걷고 말하고 할 때 공부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잠수도 하고 수영장에 자주 가면 만약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물을 접했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수영을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아이가 생기면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 발달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 저 아이들을 키우며 어떤 게 아이 발달에 좋을까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초보 아빠로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물을 접하는 것은 수영을 빨리 배우는 목적도 있지만 영유아 수영이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폐지구력 향상, 근육 발달 및 강화, 자립 능력 강화, 인지 발달 촉진, 상호작용, 스트레스 해소 및 긴장 완화. 아이들 중에는 예민함이 높고 불안감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평소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럴 경우 수영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영을 배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안의 욕조에 물을 받아 아빠 혹은 엄마와 함께 물에서 활동하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예민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왜 빨리 수영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의 100일 전 모습입니다. 물에서 가능한 자주 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